시나리오는 전체를 다 읽었었는데요. 또 영화는 현장에서 많이 바뀌는 것도 있고 어떻게 배우를 연기하느냐 또 에너지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도 좀 많이 지나고요. 작년 가을쯤 찍었는데 가을 겨울 저희가 또 제일 먼저 찍은 작품이었어요. 4편 중에 순서상으로. 그래서 되게 궁금했고 다양한 색깔이 다 다르더라고요. 감독님도 다르시고 그런 배우들도 다 다르니까 되게 색다르고 재밌게 잘 봤습니다. 이영지 배우님 어떠셨어요? 좀 농담 삼아서 저희 영화의 이제 편수가 4편이잖아요. 감독님이 이제 4분이시고 배우도 이제 각각 다르고 스태프분들은 거의 같아요. 그래서 이제 농담식으로 한 작품 같은 4작품을 하게 돼서 그만큼 뭐 힘들기도 하겠지만 그만큼 좀 재밌겠다라는 얘기를 농담처럼 하긴 했었는데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각 편마다 느낌이 이제 저도 카더라 통신처럼 들은 건데 박효주 배우님 했던 1편 같은 경우는 되게 좀 배우 감정선에 더 집중, 캐릭터가 되게 강하잖아요. 감정도 되게 짙은 감정이고 굉장히 치열하게 찍었다라고 들었던 것 같고 3편은 조재훈 배우님이 워낙 또 재밌으신 분이고 그래서 계속 웃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재밌게 유쾌한 분위기에서 촬영했다라고 들었고 그게 또 작품에 그대로 보이는 것 같고 이혜경 배우님 나온 편도 굉장히 유쾌하게 재밌게 찍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편은 사실 사랑에 대한 감정선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사랑이 많았던 작품이지 않았나? 제가 그 어떤 작품보다 사랑도 많이 받았고요. 네, 그러면서 그런 게 작품에 좀 드러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나온 것 같고요. 사실 뭐 이영진 배우님 같은 경우에 워낙 강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아주 순하고 가녀리고 그런 느낌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의상도 평소에 본인이 잘 안 입는 것 같은 의상을 입고 나오셔서 아마 주변의 지인분들은 되게 정말 새롭게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유정 감독님이 이전에 연출하셨던 작품들이 또 수정만화나 아니면 꽃피는 공룡처럼 되게 정서적으로 사람 마음을 건드리는 작품이어서 사실 두 분이 출연하신 2번째 에피소드는 정말 멜로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사실 저는 보고 나서 다음날 저 3명한테 다음날의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계속 하면서 약간 3편으로 들어가는데 조금 딜레이가 걸렸던 작품이기도 해요. 이 두 분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날이 있었다면 이 둘은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다음날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생각이 없다고 이렇게 되나요? 글쎄요,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모르겠어요. 저는 다음날까지는 모르겠고 감독님이 의도하신 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마지막 밤에 올라와서 같이 상자가 됐을 때 사실 피할 수 있었잖아요. 네, 그냥 들어갈 수 있었는데 거기 있었던 것은 그리고 그 남편과 대화를 짧게 나누고 그때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을 때 저의 마음은 이 여자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크지만 그 남자에 대한 사랑과 연민, 그러니까 이게 같은 사랑으로서 그 사람도 굉장히 힘들 수 있고 아플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저 자신의 행동이나 상황에 대해서도 같이 연민이 느껴지고 이 세 사람 모두가 다 좀 전 안쓰럽고 연민이 느껴진다는 생각은 들었기 때문에 다음날 뭔가 일어날 것 같지 않고요. 네, 그냥 그 마음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에피소드 4편 중에서 2번째 인물들만 사고를 사실 안 치잖아요. 나머지 다 사고를 치는 인물들인데 이 둘은 좀 뭔가 사고를 참는 인물들이기도 해요. 영진 배우님은 다음날이 있다면 이 여자의 심리는 정말 궁금하거든요. 저 딱히 촬영할 때 그 이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진 않았지만 그 여자의 대사에 좀 함축적으로 다 담겨있지 않나 싶어요. 나랑 결혼해서 살아도 사실 별거 없어 라는 말처럼 만약에 그 이유가 있다면
그 남자는 좀 일찍 떠났을 것 같고 또 남편과 어색하면서도 그런 모르겠어요. 그게 딱 일상이라고 하자면 조금 슬픈 이야기지만 그래도 일상을 이어가기 위해서 또 다른 이전과 다를 바 없는 노력들을 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분 얘기 듣고 있으니까 되게 두 번째 에피소드 더 쓸쓸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그 박혁건 배우님 이야기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배우님 박혁건 배우님과 해보면 또 어떠셨나요? 사실 되게 의외의 연속이었던 게 이제 박혁건 배우님이었는데 사실 시나리오를 맨 처음 받아서 봤을 때 그 역할이 되게 사실 흉보기에 가장 적합한 약간 결혼 생활에 좀 익숙하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좀 무심하고 좀 자기중심적이고 뭐 이런 남편을 예상을 했고 사실 그런 인물이라고 상상하고 이제 시나리오를 봤었는데 전 사실 박혁건 배우님과 이전에 만남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상상하고 만났는데 약간 너무 재미있으신 분인 거예요. 유머도 많고 되게 귀여우신 분이에요 실제로는. 그래서 그게 사실 연기할 때도 조금씩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남자라면 굳이 내가 왜 다른 데서 사람을 찾아야 되지? 웃을 때 마이크를 살짝 빼셔도 그래도 별 차이가 없는데. 네, 되게 사랑스러운 남편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비밀리에 사랑을 하는 이 남성과 여성이 이 남편, 그러니까 보는 관객들한테 어떤 동의를 얻기보다는 미움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을 제일 먼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못되게 보이기를 바라면서 연기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어떻게 보셨는지 이따 관객분들 얘기 주실 때 굉장히 사실 내 작품 중에서 두 번째 에피소드가 질문하기 제일 많은 영화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사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고 그리고 전사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지는 작품이기도 하고 저는 처음에 김태훈 배우님이 등장하는 장면에서 유치원 선생님인 줄 알았거든요. 유치원에 관련된 것들도 유치원에 대한 질문들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보다가 이 사람이 실제로 여기에 존재하고 있지 않다 이 남자가 그렇게 생각해도 얘기가 이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두 번째 작품은 여러 가지 관객들한테 좀 캐낼 수 있는 여지들을 주고 있는 작품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반면 어떻게 보면은 옴니버스 구성상 단편의 분량이잖아요. 그 안에서 심리 상태는 굉장히 복잡한 역할을 두 분 다 하시는 그런 캐릭터로 맡은 건데 감정선을 대사로 못 보여줄 때 좀 답답한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영준 배우님 힘을 얼마큼 빼고 연기를 하신 건지 이 여자에 대해서 어떤 설정들을 혹시 추가하신 부분들은 없으신지. 사실 어떤 설정적인 부분보다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은 네 편 중에 사실 네 편 중에 저희 편을 그 2편을 제외한 나머지 편은 캐릭터나 사건, 에피소드에 굉장히 중심을 뒀고 거기에 굉장히 많이 힘이 실려 있는 작품들이라면 저희 작품은 관계에 되게 집중이 되어 있는 작품이어서 사실 캐릭터의 특징이랄 게 사실 크게 없었거든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그래서 이 사이에서 계속 이렇게 서로 간에 뭐라 그래야 될까 그 관계에 되게 포커싱이 되어 있어서 오히려 호흡에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 남편을 대하고 있을 때, 남자를 대하고 있을 때 여기서의 호흡이 어떻게 바뀔까, 뭐 감정 상태가 좀 더 어떻게 부드럽게 풀릴까, 약간 이런 관계에 좀 더 집중한 작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어요.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영식 배우님의 지인분도 영화를 보시고 나서 그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굉장히 설레이는 키스씬도 등장을 하잖아요. 거의 클로즈업에 가깝게 숲속에서의 키스씬 되게 한국 영화에서 숲속 키스씬 되게 오랜만에 본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서 자연광 키스씬도 되게 오래간만이다 뭐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김태훈 배우님한테 이렇게 본격 멜로 연기를 본 것도 되게 오랜만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신기루 같은 남자 캐릭터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남편과 또 다르게 사랑만 보고 사는 진짜 로맨틱한 상대의 역이기도 한 거잖아요. 처음에 제안받고서 이 남자 어떻게 느끼셨나요? 그런
싶었어요. 그러니까 자칫 아까 용진 씨가 말한 것처럼 남편의 역할도 사실 되게 이렇게 보면 전형적으로 보일 수 있는 역할일 수 있는데 토관형이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지 되게 기대되고 굉장히 사랑스러운 남편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았고 이 남자 역시도 어떻게 보면 그냥 불륜남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보다는 어떤 근원적인 외로움을 갖고 그런 감정들을 믿지 않게 보이면서 어쩔 수 없는 나의 상태를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선택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표현하도록 노력했죠. 사실 진짜 이 영화는 그 두 번째 작품은 되게 섬세해요. 여러분들 저는 사실 조금 보다가 좀 빵 터진 부분이기도 한데 예가제프가 등장을 할 때 예가제프가 거기서 사라지지 않고 마지막 장면에서 취향이 통하는 남자가 그 아이들을 갖고 있다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그럼 저 예가제프는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과연 저 원두를 갈아서 셋이 먹었을까? 아니면 비벼가지고 둘이 먹었을까?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치인데 그 남편이 그 질문을 던졌다는 거는 사실은 확인하고 싶은 부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취향을, 아내의 취향을 이 사람이 알고 있는지 어떤지에 대해서. 그래서 들여다볼수록 사실은 좀 꿰맞출 수 있는 퍼즐들을 감독이 장치적으로 던져놓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얘가 슬픈지는 감독이 계시니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관객들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미결의 씬들도 있으실 것 같고 근데 나머지 에피소드들에 대해서는 두 분이 명쾌하게 얘기해 주기 힘드니까는 두 번째 에피소드에 집중해서 이야기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정환 감독이 나머지 에피소드들에 대해서는 또 답변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손에 살짝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게요. 계신가요? 네, 가운데 계신 감독님 두 번째로 마이크 드릴게요. 네. 저희 그럼 실수했나요? 영화를 보면서 궁금했던 게 하나 있었는데 이 편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여주인공 분들은 되게 미인이시고 되게 아름다운 아가씨 느낌이 나는데 근데 상대였던 남편이나 불륜남이 그러니까 태용 배우님 무슨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혼미남 배우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님은 혼미남 배우신데 그건 이상해요. 되게 신기루 같은 남자분은 혼미남이신데 남편이나 다른 남성들은 좀 아저씨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도가 계속 이어지는 이유가 뭔지 궁금했습니다. 좋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이건 사실 캐스팅에 대한 부분이라서 감독님께 여쭤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 감독님께 마이크를 드리고 질문도 한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역할을 한번 해주시면 돼요. 여주인공은 예쁜데 남자 주인공들은 왜 이렇게 안 예쁘냐.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계셨어요? 궁금하네요. 왜 그러셨어요? 저는 영진 씨도 원래 좋아하는 배우였고 현권 씨하고 김태훈 씨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배우였고 처음에 여기 대표님하고 그 캐스팅할 때 얘기했던 첫 번째 배우들인데 다 무난하게 제 마음에 들게 돼. 저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로.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여성 배우들 꽃미녀는 아니고요. 그게 이제 스태프분들과 이제 연출자들의 마음일 텐데 되게 예쁘게 찍어주시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저희 숲에 갔잖아요. 거기 뭐 조명기를 뭐 이렇게 많이 가져갈 수 있고 이런 상황도 아니었는데 사실 불륜이라는 코드 자체가 호감을 갖거나 동의를 얻기 힘든 상황들인 거죠. 그래서 인물들이 너무 미워 보이면 사실
주인공인데 감정이입이 힘들 수 있어서 좀 예쁘게 담아주시려고 노력을 한 게 관객 모두에게는 아닌 것 같고 네, 그렇게 보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감사합니다. 저도 농담이었고요. 네, 두 사람의 사랑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홍민이 형이신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께서 두 번째 손을 들어주셨기 때문에 감독님께 마이크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우리 뒤풀이에서도 여쭤봤던 것 같은데 촬영하면서 편집하면서 느낀 건데 우리가 촬영 숲에서 되게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좀 더 얘기 더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여기 대표님이 시간을 안 줘가지고 좀 아쉽게 마무리 되긴 했어요. 되긴 했는데 그래서 근데 우리 술자리에서 제가 여쭤봤던 게 키스씬 찍을 때 이렇게 어깨를 조금 아주 작게 노출을 하는데 영기 씨 브레이저 끈이 하얗게 이렇게 보이잖아요. 저는 그게 어떻게 될까 되게 궁금했는데 태연 씨가 끝내 그걸 그대로 두더라고요. 그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적인 판단이었을 것 같아요. 태연 씨,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디렉션을 안 줬었잖아요. 어깨 정도가 좀 보이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만 했었는데 태연 씨가 어떤 순간적인 판단에서 그 더 이상의 진행을 안 했어요. 근데 그 마음을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오늘 질문들이 다 태호 배우 주제에 올라가네요. 저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의식하지는 못했고요. 그 순간에 단지 사실은 시나리오상으로는 키스보다 더 진행된 어떤 과정들이 있는 장면이었는데 이제 그냥 키스신으로 마무리하자라는 걸 현장에서 이제 감독님과 얘기가 됐고 대신 키스신을 그런 감정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그만큼 진심을 담아서 그 미묘한 느낌을 표현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진짜로 사귀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 연기를 할 때 이게 키스신이라는 게 되게 조심해서 이렇게 정말 가짜라고 하긴 뭐하지만 이렇게 정말 봤을 때 진짜 우리가 키스할 때 저런가라는 느낌을 주는 경우도 있고 이제 심하게 몰입한다고 해서 막 하는데 보여지는 것은 굉장히 그 미묘한 느낌보다 좀 더 과하게 보이기도 한데 이 영화에서는 이제 짧게 나오는 그 장면 안에서 정말 그 선을 잘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 영진 씨랑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 한 테이크만에 그 한쪽 방면이 다 오케이가 났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진심, 그 느낌, 그 남자와 여자의 그 마음을 저는 표현하려고 했던 것 뿐이고요. 끈을 내리지 않은 것은 끈을 내렸으면 이제 그 다음 상황으로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짜가 아니면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만 보여주기로 했었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근데 어깨가 살짝 드러나는 건 감독님이 이제 지문상으로도 그렇고 원하셨던 부분이어서 그런 느낌까지 한 것 같습니다. 태호 배우님이 애쓰셨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되게 농밀한 감정, 딱 말씀하신 어떤 부분들을 선을 잘 만들어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배우의 해석이고 최종적으로 완성할 때 배우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터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다른 이야기 뒤쪽에 먼저 하고 앞쪽으로 내려올게요. 네, 영화 잘 봤습니다. 두 분 모두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그 숲속에서의 두 분의 러브씬이랄까 키스씬 거의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이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와 이건 정말 그 만드는 모든 사람들이 배우에 대한 애정이 어마어마하구나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그 모습들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근데 또 이제 영화의 후반에 가면은 이
자기 내연의 남자가 남편이랑 둘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 그 모습에서 또 거기서는 이 사랑을 얻었던 것 같은 그 남자가 굉장히 초라해지잖아요. 자기 얘기도 할 수 없고 자기는 저 사람의 존재를 알지만 자기는 없어야 되는 존재인 걸 알고 있고 뭔가 이렇게 노심초사하면서 대답하는 거긴 또 되게 초라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러면 이 영화는 이제 어느 쪽에 무게중심을 둔 걸까? 이건 결혼에 대한 냉소일까? 아니면 사랑에 대한 냉소일까? 아니면 뭐 신뢰도 사람도 제대로 못 지키는 인간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냉소일까? 이게 좀 궁금했어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마지막에 남편을 만나는 장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하지 않고 그냥 그렇다고 뭐 그 남자한테 맞서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냥 나무처럼 서 있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앉아서 그 얘기를 들을 때도 그냥 그 남자가 하는 말, 그 남자가 주는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상태에 대해서 정확히 그 중심을 갖고 싶었던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이 지금 질문하신 부분은 사실 감독님이 어떤 의도셨는지가 또 다른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 저는 어쨌든 그 사랑이라는 감정 그리고 누군가 남편이 있는 여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얘기들이긴 한데 그 안에서 이 남자 역할을 맡은 저가 생각하는 그 남자는 어쨌든 이 여자에 대한 그리움, 사랑의 감정은 너무나 참지 못할 정도로 크지만 그냥 그 남편, 그 사람에 대한 이해 혹은 사람에 대한 연민, 사람에 대한 사랑의 감정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그냥 처음에 이 시나리오를 읽고 감독님한테 저는 이게 숲으로 가던 여자라는 제목이 붙었고 숲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남자는 그냥 그 숲속의 나무 같은 존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한 곳에 서서 그냥 항상 기다리고 항상 기다려줄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이 답변이 정확히 됐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마음으로 마지막 장면에 있었고 제 나름으로 굉장히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려고 노력했는데 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이게 굉장히 초라해 보일 수도 있고 혹은 뭐 여러 가지로 보여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우선 키스신은 저는 사실 그랬어요. 뭐 태용 배우님이나 감독님과 이야기를 나누진 않았지만 키스신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키스를 하고 있는 여자로 보이기보다 혜미 자체는 키스를 보여주고 있지만 성행위를 하고 있는 듯이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 이상의 어떤 행위들이 보여지진 않지만 그걸로 쟤네들은 성관계를 맺었구나라고 보여줄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키스신을 찍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누군가를 어떤 관계를 조롱한다거나 뭐 그런 느낌보다 사실 이게 정확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시나리오를 처음에 받았을 때 제가 되게 좋아하는 문구가 있었어요. 어디서 본 문구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문구가 간사한 건 사람의 마음일 뿐 천년 전 불던 바람도 내 등 뒤에서 여전히 불고 있다. 뭐 약간 이런 뉘앙스였거든요. 약간 왜 그 문구가 좋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한동안 좀 마음속에 오래 남아있어서 제가 어떤 거에 이렇게 고민을 한다거나 어떤 일에 결정을 못 내린다던가 이럴 때 항상 그래 간사한 건 내 마음일 뿐이고 천년 전 불던 바람은 여전히 내 등 뒤에서 불고 있는 건데 내 자세가 되게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 시나리오를 처음에 받았을 때 그 문구가
대구가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이 사람이 어쨌든 남편도 원래는 굉장히 사랑했고 소중했던 사람일 텐데 이게 간사한 사람의 마음인지라 이 사랑도 취하고 싶고 이게 꼭 나쁜 어떤 의도가 있어서는 아니지만 이 사랑도 쟁취하고 싶고 이 사랑은 잘 유지하고 싶고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어디로도 갈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되게 정서적으로 오히려 냉소보다는 유장하 감독님의 원래 시각이 굉장히 따뜻한 분인데 그거를 좀 따뜻한 시각으로 좀 담아내고자 했던 작품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이 진짜 멋있게 대답을 해주시네요. 감독님 이 말씀 한번 네, 들어보면 좀 감독님께 궁금하네요. 종합본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감독님께 마이크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불륜 영화고 불륜을 우리가 하고 사는 것 같아요. 말이 불륜이라고 하는 거는 윤리적이지 않다는 소리고 우리가 무고한 사람은 다 죄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죄를 짓고 살고 그런데 이제 그런 남편의 위치에도 쓴 사람이 있고 남의 여자를 사랑하는 위치에 쓴 사람도 있고 또 한 사람의 사랑이지만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그걸 숨기는 경우도 우리는 당연히 있을 테고 살면서 다 겪는 일이라서 그거를 저도 배우들하고 좀 동의할 수 있는 게 냉소적인 시선이 이 이야기 자체는 들어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다 무고한 사람이 없으니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좀 이렇게 긍정하며 가는 때도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거 가능하면 대사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영화는 시간도 짧고 영화 시간도 짧고 촬영 시간도 짧았기 때문에 대사를 만들려면 저는 배우분들하고 많은 얘기를 좀 했으면 하는데 그런 시간이 우리가 전혀 없었고 대사는 가능하면 줄이고 어떤 정서와 그 두 사람의 영화가 주는 미장센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영화 전체의 톤을 가능하면 따뜻하게 가져가보자. 낮에서 저녁으로 밤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 시퀀스를 집중해서 마지막에는 누구도 상처를 받지는 않았죠. 여자가 혼자 고민하면서 그 두 남자를 바라보면서 마무리되는 거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세 분의 답을 종합하면 답변이 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를 펼치기 좋은 공간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햇빛이 들어온 숲속의 온도랑 또 해가 다 사라지고 나서의 뭔가 신기루처럼 흩어지고 난 다음에 온도차가 굉장히 커서 그 초반에 온기가 냉소로 충분히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얘기를 하기에 되게 재미있는 공간이었다는 생각이 다시 생각해보니까 드는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관객분 아까 저는 오늘 예편 중에서 두 번째 이 씬이 한 두 군데 정도가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그게 어떤 의미일까 궁금했는데 첫 번째가 그 자동차 타고 이제 드라이브를 해서 펜션을 진입할 때 그 부인이 박이에 있는데 상처가 난 부위에 밴드를 이렇게 떼다 붙이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되게 숲을 걸어갈 때도 이제 신발 벗고 걸어갈 때도 상처 부위가 노출되고 끝부분에서도 또 상처 부위에 밴드를 붙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해봤어요. 기존에 그날 만나기 이전에 다른 그 김태용 배우님하고 만남이 있을 때 뭔가 좀 자유로움을 느끼기 위해 항상 양말 벗고 뭐 그런 쪽에서 만남을 가셨나? 그러니까 계속적인 그런 만남이 있었던 거를 연상을 해주게 하는 장치였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한 가지는 영화 전반적으로 굉장히 뭐 통념적으로 뭐 하나 나쁠 것이 없는 관계 설정 같은데 그 누구도 상처받지 않는 어떤 설정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어렵네요. 그러니까 누구도 상처받지 않게 뭔가 이렇게 밴드로 함로라면 그 덮으면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를 추구하시는 건가? 아주 어렵네요. 그런 게 하나가 있었고 또 두 번째는 그 남편분을 마지막에 이제 두 번째는 해야 그래서 어렵네요.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이야기 없는데요. 이게 사실 저희 시나리오 받았을 때부터 했던 고민들이 조금 있어요. 그게 시나리오가 굉장히 많은 부분 열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맞나 저게 맞나라는 회의 아닌 회의를 조금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그만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열려 있는 시나리오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 발의 상처도 물론 모르겠어요. 그게 4번 숲에 가서 남성을 만났다라고 생각할 여지가 없지는 않았죠. 근데 제가 연기할 때는 계속 그런 생각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그러면 보는 관객 입장에서는 오히려 감정이입을 한다던가 주인공을 사랑하기가 되게 힘들 거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게 과연 남성을 항상 만나기 위해서 뭐 숲을 매번 맨발로 갔다라는 느낌보다는 숲을 좋아하는 여자, 그리고 맨발로 땅을 밟는 걸 좋아하는 여자라고, 이게 자유를 뜻하기도 하잖아요. 사실 발을 걷고 어디가 맨발로 걷는다는 게 사실 하나의 이미지로서 저한테는 굉장히 좀 좋은 이미지였거든요. 언젠가부터 이제 태어나는 친구들은 조금만 노력하면 흙을 밟지 않고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생각을 나도 했는데, 내 나이 또래 여성들이라면 어떤 맨발로 흙을 밟는 것 자체가 되게 이제는 노력하지 않으면 흔히 얻어지는 일이 아닌 만큼 그만큼의 자유를 조금 상징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게 발에 상처를 계속 내면서도 그거에 대한 갈망이 있지 않을까라는 이미지나 뉘앙스만 가지고 사실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많은 것들이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 작품에서 뭐가 맞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사실 큰 의미는 없지만 저는 그런 마음으로 작품에 임했고요. 네, 오히려 그런 감독이 어떤 의도인지 말씀을 해주셔야.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게 맞는 것 같은 것입니다. 사실 영화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관객분들한테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도 맞다 틀렸다라고 대답을 주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시는 거에 따라서 기억해 주시는 부분들이 또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 아까 전에 그 모더레이터 김병현님하고 대화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남성이 숲에서 만난 남성이 신기루여도 말이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까지 생각을 해보진 않았지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모든 게 남편과의 어떤 되게 진부한 권태기를 느끼고 있는 여성의 그냥 상상으로 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로 좀 열려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해서 만약에 김태우 배우님이 했던 역할에 이 부부가 신기루여도 이상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 공간 자체가 주고 있는 어떤 묘한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어떻게 다시 꿰어 맞추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톤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되게 진지하게 저희 작품 해석과 그 깊이 있는 답변들을 들려주고 계신데 좀 가벼운 얘기를 해볼까 해요. 사실 저는 처음에 더 패션이라는 제목을 듣고 그 포스터를 보고 나서 이건 100% 공포 영화구나. 이영신이 드디어 또 다시 공포해? 이게 얼마나 많냐? 얼마나 무서울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영화가 뚜껑을 열고 나면 내 편 다 공포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공포가 또 아니에요. 근데 펜션이라는 제목을 들었을 때 그 상상을 하게 되는 게 다른 숙박업소랑 너무 다르잖아요. 자연이랑 가장 가까이 붙어있고 뭔가 그 통제하는 사람들이 좀 없고, 그러니까 산장 같은 느낌을 주는 공간이 펜션이어서 호텔이나 리조트랑 전혀 다른데, 두 분은 더 펜션 제목 듣고서 어떤 생각 같은 것들, 추억 같은 것들이 떠오르신 건 없는지, 펜션과 얽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해외여행보다 국내
여행을 조금 더 즐기는 타입의 사람인데 그래서 그리고 저 집이 남양주 쪽이에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펜션들을 좀 많이 보고 많이 접하고 사실 뭐 아주 많이 갔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좀 작품 끝나면 틈틈이 펜션에서 한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쉬다 오는데 항상 그런 것 같거든요. 저는 분명 쉬러 갔는데 나한테 어떤 여유를 주고 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주려고 갔는데 이게 앞으로도 지속되겠지만 갈 때마다 정말 오롯이 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주변에 또 뭐 어디 좋은 데가 있으면 구경을 가고 맛있는 거 왠지 먹어야 될 것 같고 주변에 뭐 재밌는 게 있으면 꼭 한 번은 해봐야 될 것 같고 이러면서 되게 오히려 또 다른 항상 이야기들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더 펜션이라는 영화 제목을 처음 봤을 때 정말 이게 그렇잖아요. 한 장소에 우리랑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그곳을 계속 하고 묻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이야기가 이어질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사실 있는데 거기서 물론 더 펜션에서는 살인 사건도 있고 뭐 유괴도 일어나고 정말 극단적인 상황들도 가지만 정말 다양한 사람의 다양한 에피소드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을 항상 잊고 나만 생각을 했었던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니버스라는 형식을 취할 때 어쩌면 되게 가장 적합한 장소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태훈 배우님 재밌게 얘기하고 싶은데 진짜 없어요. 펜션 가보신 적이 없으세요? 그런 거 같아요. 진짜요? 네. 처음 가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나질 않네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 촬영 때문에 펜션에서 뭐 이렇게 촬영 숙소로 묵었던 적은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없는 것 같아서. 그러면 펜션에 늘 선택하지 않아 오셨던 거잖아요, 사실은. 네, 네, 펜션 좀 무서워하신다거나 네. 그런 특별히 안 가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호텔 예약이 다 돼서 아니, 여행을 저는 그렇게 많이 다니는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휴양림은 가서 통나무 휴양림 혹은 그 뭐죠? 그 이렇게 텐트처럼 이렇게 해놓은 그 글램핑 이런 거는 가봤어요. 근데 펜션으로 가보지 않았던 것 같아서 특별히 펜션을 뭐 거부한다거나 싫어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대표님은 펜션 어떻게 생각하세요? 펜션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왜요? 왜냐면 펜션은 기본적으로 다른 숙박업소랑 다르게 좀 외진돼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 혼자 가지는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 대부분 MT 같은 걸로 여러 명이 가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뒤에 산이 이렇게 뒤에 산이 있을 것 같고 대장이랑 혼자 안 가셨을 거 아니에요? 펜션 같은데 혼자 가면 진짜 무서울 것 같았는데 영화 속에 나오는 펜션에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생각해보면 영화가 여러분들 공포가 아니라고 속상해질 수도 있지만 생각할수록 무서워요. 약간 그 생각할수록 생각나는 공포 영화이기 때문에 이거 사실 하나씩 얘기를 뜯어보면 다 무서운 얘기잖아요. 유괴당하고 죽고 막 볼링단이랑 마주치고 사실 두 번째 에피소드 저희가 예쁘게 말해서 일상의 멜로인데 이거 사실 공포잖아요. 사실 저렇게 셋이 만나는 그 마지막 부분이 공포가 아니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라인더로 특히 여자 주인공 입장에서 진짜 무서운 손자되면이잖아요. 그리고 애들은 막 해맑게 등 들고 뛰어다니고 있고 걔네도 신기루 같지 않으세요? 약간 노란 옷 입고서 예쁜 등 들고 뛰어다니는데 천사들 같기도 하고 뭔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공포에 유령들처럼. 그렇죠. 공포 영화를 만드시는 거예요. 저희 공포 영화를 제대로 만드신 것 같아요. 저희가 막 즐겁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 분? 굉장히 2분 정도 더 얘기 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운데. 이현희 배우는 예전에 로봇소리 이후로 연기를 거의 정말 본 것 같고 이태 배우님은 얼마 전에 보는 레스러스 때가 좀 기억이 나서 이태 배우분들 보는 나오는 작품 거의 다 와가지고 자주 배워가지고 딱히 자주 나와가지고 괜찮은 것 같은데 이현희 배우님은 너무 이렇게 중간에 많이 쉬시고 예능에서만 자주 배우고 그래서
드라마라든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매체에서 자주 연기하는 모습 보고 싶은데 좀 그런 것들이 좀 기회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배우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죄송합니다. 질문을 좀 정확하게 얘기해 더 자주 보고 싶다는 말씀이시네요. 아. 영화에서 특히 영진배우님 오랜만에 로봇 소리 이후에 뵌 것 같다고 얘기하셔서 최근까지 엄청 활발하게 성영화제 홍보대사 활동하셔서 바쁘셨잖아요. 드라마도 얼마 전까지는? 영화만 좋아하시는 분이잖아요. 딱 임팩트 기억나 딱 연기했을 때 딱 사람들한테 딱 기억나만 나오나 앞으로 작품할 때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나름대로 되게 새로운 모습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더 열심히 많이 활동하라는 이야기로 듣고 조금 반성도 하고 하겠습니다. 자주 보고 싶다는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했는데요. 영화가 금방 내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작은 입주에서 한 영화를 하고 그러면 금방 내리고 하니까 저도 아쉽네요. 안타깝고. 저는 저희 회사 영화를 해서 딱그 제가 봤는데 김대 배우님 나오는 영화는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최근 한 2, 3년 전 영화들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두 분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셔서 더 자주 보고 싶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슬슬 자리를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 개봉이에요. 아까 저희 얘기드린 것처럼 진짜 4가지 맛이 다 다르거든요. 이렇게 다 다를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특이한 맛을 우리고 쓰고 영진 배우님 얘기처럼 한 공간 안에 머물러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라서 사실 4편이 다 괴가 맞춰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장치들이 좀 숨겨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한번 다시 조립해보는 재미도 있는 작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개봉이고 오늘 여러분들께서 제일 처음 관객분들로서 영화를 함께 해주신 거니까는 개봉까지 여러분들의 관심과 애정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독님과 배우님들 마지막 인사말 듣고서 자리를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두 분 먼저 얘기하시면 감독님까지 올라오시죠. 감독님 올라오세요. 네. 네. 저는 내 작품을 할 때마다 다 다른 기분과 에너지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 작품은 사실 몇 회차 많이 찍지는 않았지만 한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혁관이 형도 그렇고 영진 씨도 그렇고 처음 만나는 배우들인데 굉장히 그 짧은 시간 안에 급속도로 편안한 느낌이 있었고 즐거운 느낌이 있었고요. 감독님도 이 영화를 굉장히 그런 분위기 안에서 편하고 즐겁게 찍을 수 있도록 많이 배려해 주셔서 돌이켜보면 굉장히 즐거웠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영화 속에 잘 묻어나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고 또 그런 에너지를 보시면서 또 같이 공감해 주시기를 사실 바라는 마음이니까요. 영화 개봉하고 뭐 그런 느낌들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와주셔서 이렇게 기분이 이렇게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해보는 건 처음인데 좀 더 재밌게 하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무거웠네요. 오늘.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네, 제가 영화 GV를 사실 많이 해왔었는데 역시 자기 작품으로 GV를 하게 되니까 정말 멍청하게 특별하는 것 같네요. 이렇게 긴장되는 GV는 되게 오랜만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나름대로는 다른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제 딴에는 앞으로 또 언제 제가 멜로를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여지껏 하면서 첫 멜로였는데 많은 사랑 받으면서 촬영에 임했고요. 그래서 되게 즐겁고 행복한, 물론 짧았지만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는데 아직 모두가 알다시피 아직 개봉 전입니다. 내일 모레 개봉인데 가장 먼저 작품을 접하신 만큼 좋은 입소문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GV를 해본 적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좋고요.
친구들끼리 정말 그 감독들이 다 친구들이에요. 제 후배들이긴 한데 친구들끼리 놀러 다니면서 펜션에서 뭐 1년에 석 달에 한 번씩, 2달마다 한 번씩 남자 4명이 가서 놀면서 이래나 시나리오 한번 써보자 썼던 건데 그게 영진이 지원도 좀 받게 되고 우리 배우가 잘 매니징해서 일단 배우분들이 너무 이렇게 좋은 분들이 같이 하시겠다고 협조해 주셔서 그러니까 이게 일사천리로 저예산이지만 일이 진행이 잘 됐어요. 아까 이거라 이게 전혀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영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만큼 말 그대로 정말 그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어떤 흥행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그런 강박 같은 게 없는 상태로 영화를 찍었고 현장에서 5회 제한이 있긴 했지만 그 안에서는 어떤 프로젝트 받지 않았고 그래서 약간 꿈처럼 영화를 찍었어요.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우리 감독들한테 이렇게 영화를 만드는 거는 아마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영화가 자본이 많이 투입되면 사방에서 간섭을 하게 되고 그 간섭을 다 감당하면서 영화를 찍어야 되는데 이것만큼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되게 저는 좋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근데 그 극장을 더 많이 잡아서 더 많은 분들과 교감을 했으면 좋겠지만 사정이 그렇게 되진 않았고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다양한 영화들이 블록버스터 좀 더 많은 분들과 교감하기 위해서 조금 과장된 이야기를 다루는 그런 영화 말고 이렇게 독립영화스러운 또 배우분들도 더 진심을 가지고 오고 그런 작지만 좀 진심을 가득 담은 그 다양한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지면 이 영화가 더 좋아질 것 같거든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이번이 그랬고 그래서 입소문들 좀 잘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 감사드립니다. 세 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 오늘 보신 거 CCTV 신갈라 평점 부탁드리고요. 네이버 평점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